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저는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내 몸은 어떤 하루를 맞이하게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건강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출발선이 됩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별 탈이 없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유 없이 피곤하게 하고 병원 검사 수치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는 것이 바로 아침 첫 음식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긴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 밤새 비어있던 위와 장, 그리고 혈액 속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이때 위의 안쪽 벽은 아주 예민해져 있고 혈당이라는 몸속 에너지 수치는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넣느냐에 따라 몸속 환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어떤 씨앗을 먼저 뿌리느냐에 따라 그 땅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몸에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침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시리얼, 부드러운 흰빵, 상큼하다는 이유로 마시는 과일 주스, 그리고 공복에 들이켜는 커피 한 잔. 겉보기에는 가볍고 간편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조합이 우리 몸 안에서는 전혀 가볍지 않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암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아침 식탁은 더 이상 대충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특별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속 환경이 나쁜 방향으로 유지되면서 서서히 자라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건강의 갈림길을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조용히 동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우리 몸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선택들이 왜 오히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침의 첫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부터는 조금 더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풀어보려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최대한 생활 속 비유로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의 몸은 마치 연료가 거의 떨어진 난로와 비슷합니다. 불씨는 남아있지만 작은 자극에도 불길이 확 커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음식은 난로에 넣는 첫 장작과 같습니다. 어떤 장작을 넣느냐에 따라 불이 안정적으로 타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확 치솟았다가 금세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 다시 말해 하얀 빵이나 달콤한 시리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혈액 속 당 수치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흔히 혈당이 튄다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조용하던 도로에 갑자기 차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이라는 조절 물질을 급하게 많이 내보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될 때 생깁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방식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때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긴장 상태가 바로 몸속 염증 반응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세포를 지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듭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몸이 안정되고 균형 잡힌 상태보다는 염증이 많고 에너지 공급이 들쭉날쭉한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습니다. 특히 암세포는 당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이 자주 넘쳐나는 상태는 그들에게는 아주 편안한 식탁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당 떨어지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단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맛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느냐입니다. 사탕물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당은 몸을 잠깐 깨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피로와 허기를 남깁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오전 내내 몸이 불안정한 상태를 오가게 됩니다. 특히 시판되는 과일 주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은 분명 자연에서 온 음식이지만 주스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라집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완충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스에는 이 완충 장치가 거의 없고 당만 빠르게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런 주스를 마시면 혈당은 설탕물을 마신 것처럼 빠르게 올라갑니다. 상큼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몸속에서는 큰 파도가 한번 치고 지나가는 셈입니다. 이 파도가 잦아질수록 몸은 점점 지쳐가고 세포는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위장의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아침 공복의 위는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음료가 들어오면 위벽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쓰림 정도로 끝나지만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위 점막이 약해지고 작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이 상처가 오래 지속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단기간에 큰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위장을 괴롭히면서 몸 전체의 면역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속이 자주 쓰리거나 더부룩한 분들이라면 이 습관은 위를 매일 아침 흔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아침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음식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당, 인슐린, 염증, 위장 상태가 서로 얽혀 하루의 컨디션을 만들고 그 흐름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건강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급하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루를 열어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아침 식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몸속의 변화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선택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몸은 예전과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배가 더 자주 고프고 식사 후에는 졸음이 몰려오며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사실 그 뿌리는 아침 식습관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둔해집니다. 마치 하루에도 몇 번씩 큰 소음에 노출된 사람의 귀가 점점 둔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몸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단맛은 점점 더 강해지고 양은 늘어나며 만족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라는 조절 물질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택배 기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기사도 결국 과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은 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는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세균이나 이상 세포를 감시하는 경비 시스템과 같습니다. 몸이 안정적일 때 이 경비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과 염증이 오르락내리락하면 경비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 틈을 노립니다. 정상세포와 달리 암세포는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혼란스러울수록 감시가 느슨해질수록 더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몸을 흔드는 식습관은 암을 직접 만든다기보다 암세포가 살아가기 쉬운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위장의 회복 시간입니다. 밤사이 위는 하루 동안의 소화 활동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동안 위점막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보호막을 다시 만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극적인 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면 회복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공격을 받는 셈이 됩니다. 특히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음료는 이 회복 중인 위를 직접 긁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쓰린 정도지만 반복되면 위는 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염, 속쓰림 같은 증상이 일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불편함이 익숙해질수록 위험 신호를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속이 쓰린 것이 당연해지고 더부룩한 느낌이 일상이 되면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식단을 점검해달라는 조용한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침만큼은 몸을 놀라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중 가장 예민한 시간에 가장 부드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한 자극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롭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부터 먹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주고 혈당과 위장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을까요? 피해야 할 것만큼이나 먼저 챙겨야 할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넣어주느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보약이나 특별한 식품이 아니라 순서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추천되는 것은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은 밤새 쉬고 있던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계를 천천히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강한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몸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물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혈액의 흐름을 돕고 밤사이 농축된 몸속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 한 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아침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식이섬유입니다. 단백질은 몸의 근육과 장기를 유지하는 재료이고 식이섬유는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삶은 계란은 아침에 가장 부담이 적은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조리도 간단하고 위에도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계란 하나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이후에 단 음식을 찾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이 포만감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이 아니라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기름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오래 유지해줍니다. 이 덕분에 오전 내내 힘이 빠지지 않고 군것질을 덜하게 됩니다. 여기에 양배추나 데친 채소를 곁들이면 위장은 더 편안해집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어 예민한 아침 위에 잘 맞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도 늘어나 소화 준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한 식단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오히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물부터, 내일은 계란 하나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바꿔도 충분합니다. 몸은 이런 작은 변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몸은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게 되고 염증 반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안정된 환경이 바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토양입니다.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특정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아침 식단은 그 환경을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정보라도 오늘 아침 식탁에서 한 가지라도 달라진다면 그날부터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의 첫 단추를 부드럽게 끼우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속이 덜 쓰리고 오전 내내 이유 없이 피곤하던 느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 드시지만 정작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순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잠에서 막 깬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용이 나쁘지 않아도 방식이 거칠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과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과일은 분명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만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먹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일 속 당은 자연에서 온 것이지만 흡수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과일을 완전히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물과 단백질, 식이섬유로 바탕을 만든 뒤에 과일을 먹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를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복에 바나나만 먹으면 금세 배가 고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이나 견과류를 먼저 먹은 뒤 바나나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빵이나 떡처럼 곡물로 만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런 음식을 먹고 싶다면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만 먹는 아침과 계란이나 두부를 곁들인 아침은 몸속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식사지만 혈당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이 차이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몸속에서는 매번 선택의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침이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고 그 내일들이 모여 몇 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몸을 괴롭히는 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혈당을 흔들지 않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몸은 훨씬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 잘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오래 이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커피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주스를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뀌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몸이 편안하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 만족감이 다시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루 전체의 리듬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혈당이 안정되면 점심과 저녁의 선택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아침에 이미 몸이 충분히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만 되면 갑자기 단 것이 당긴다고 말합니다. 초콜릿이나 달콤한 간식이 손에 잡히는 이유는 위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혈당이 크게 흔들렸던 여파가 늦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부족해진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차분하게 시작한 날은 다릅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배고픔이 과하지 않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몸이 이미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은 면역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면역 기능은 군대의 경계 근무와 비슷합니다. 병사들이 충분히 쉬고 규칙적으로 교대해야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늘 피로하고 불안정하면 이 경계는 허술해집니다. 아침 식사는 이 경계 근무의 첫 교대와도 같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흔들리면 하루 종일 경계가 흐트러진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속에서 이상 세포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런 틈을 이용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습관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방어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장의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물과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배변 리듬이 일정해지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줄어듭니다. 장은 몸속 노폐물을 처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원활해야 전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염증 반응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증은 몸 여기저기에 쌓이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주변 환경을 망칩니다. 장을 잘 관리하는 것은 몸속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디 하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주만 실천해도 예전보다 몸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을 괴롭히는 방향에서 벗어나면 회복은 반드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식사는 그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아침 습관 중 또 하나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행동이 왜 아침의 균형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는 아침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졸음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습관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의 의는 밤새 쉬면서 보호막을 다시 만드는 중입니다. 이 보호막은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위에 커피가 먼저 들어오면 위산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서 위벽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속이 쓰리거나 약간 메스꺼운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이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벽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상처들이 결국 만성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위염은 당장 큰 통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염증이 오래 머무는 곳은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기와 순서입니다. 아침에 어느 정도 음식이 들어간 뒤에 마시는 커피와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커피라도 몸이 준비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나 속쓰림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 날은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고 식욕도 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커피를 늦추거나 양을 줄인 날은 속이 비교적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공복에 먹는 자극적인 반찬이나 짠 음식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김치나 젓갈처럼 짠 음식을 바로 먹는 습관도 위에는 부담이 됩니다. 위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하루 종일 소화가 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은 단순히 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가 불편하면 장의 움직임도 둔해지고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불편함이 다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작은 자극이 하루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깨우는 음식보다 다독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강하게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어깨를 두드려 깨우는 방식이 훨씬 오래 갑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몇 달 뒤, 몇 년 뒤의 건강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일상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아침에 내 몸을 놀라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억해야 할 원칙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눈을 뜨면 급하게 무언가를 입에 넣기보다 잠깐의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고 천천히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물 한 잔이 혈액과 장, 위장을 동시에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아침의 첫 음식은 배를 채우기보다 바탕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삶은 계란 하나, 소량의 견과류, 데친 채소 몇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와 성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단맛은 가능한 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든 빵이든 먼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나중에 곁들이는 음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단맛은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넷째, 커피는 아침 식사의 일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선택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을 벗어난 뒤에 마시는 커피는 위에 주는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서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아침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늘 익숙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예전 방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선택에는 편안한 반응으로, 무리한 선택에는 불편함으로 답합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면서 속쓰림이 줄고 오전 컨디션이 좋아졌다면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겁을 먹고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정돈해주는 삶입니다. 아침은 그 환경을 매일 새로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몸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해보는 것. 그 한 잔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으로 모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하루 중 가장 연약한 시간에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해주느냐가 그대로 몸의 언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무엇을 더 먹어야 할지부터 떠올립니다. 어떤 영양제를 추가할지,
어떤 음식을 사야 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자극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배려가 됩니다. 몸은 매일 밤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그 회복의 마무리 단계가 바로 아침입니다. 이때 갑자기 당이 많은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료가 들어오면 회복은 중단되고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치 막 정리한 방에 다시 어지럽게 물건을 던져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시작은 회복을 완성시켜줍니다. 미지근한 물, 단백질 위주의 음식, 천천히 올라가는 에너지. 이 조합은 몸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 바탕 위에서는 혈당도, 염증도 과도하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면역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속에서 매일같이 생겨나는 이상, 세포를 조용히 정리할 힘이 유지됩니다. 암을 막는다는 것은 특별한 무기를 들이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정리 능력을 유지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단은 단기적인 다이어트나 유행하는 건강법과는 다릅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서서히 쌓이는 안정감을 목표로 합니다. 이 안정감이 쌓일수록 몸은 덜 아프고 회복은 더 빨라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이 늘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감당하기 힘든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방식을 바꾸면 느낌도 바뀝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질서에 적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겁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도 공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선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하루, 한 달, 1년을 지나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따뜻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는 건강 정보를 아는 문제를 넘어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솔직해지고 작은 배려에도 큰 차이로 답을 줍니다. 공복에 달콤한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료를 피하자는 이야기는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는 잠시 기다려주자는 제안입니다. 그 기다림이 위를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이 쌓이지 않게 돕습니다. 암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거창한 해결책을 찾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기본입니다. 아침에 혈당을 흔들지 않는 것,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유리한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계란 하나, 그 다음은 커피를 조금 늦추는 선택. 이렇게 이어진 변화는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몸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건강은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아침이 두렵지 않고 하루의 시작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아침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오래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